다들 데이 하와! 다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재밌는 얘기 가져왔으니까 우리 함께 또 달려보자고요. 오케이? 오늘은 막 충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면에서 접근을 해봤어요. 미국은 중국이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은 미국 없이 살 수 있을까? 나 업그레이드 해준 거야. 여기 지금 침대가 3개예요. 저 킹베드 1개랑 싱글베드 2개 이렇게 있거든요. 딱 체크인을 하는데 되게 또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친절해요. 그러면서 혼자 여행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저 혼자 여행합니다. 그렇군요. 방을 업그레이드 해드렸습니다. 하면 딱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방에 딱 올라왔는데 침대가 3개야. 야, 방은 넓고 좋아. 방은 넓어요. 넓고 좋은데 좀 저기 침대가 1개 있으면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뭐 여기에다가 무슨 소파가 1개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왜? 근데 분명히 나한테 물어봤어. 혼자 여행하시나 봐요. 예, 혼자 여행합니다. 침대 3개죠.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매기는 거야? 그래서 넓게 쓰고 있습니다. 저기는 자고 있고 여기는 제 옷도 이렇게 올려놓고 짐 올려놓고 넓게 아주 편안하게 쓰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2개는 아주 깨끗하네. 건드리질 않거든요. 그냥 저 위에 옷만 이렇게 둬요. 옷만 딱 나열해두고. 저기서 뒹굴 것 같다고요? 전 저기서 뒹굴죠. 저 킹 사이즈야. 심지어 보이죠? 겁나 큰 거 보이죠? 퀸 사이즈가 아니라 킹 사이즈예요. 킹 사이즈. 저기선 둘이 자도 개 넓어. 저기서 혼자 뒹굴어요. 겁나 커. 저기 지금 비계 3개 나란히 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저 비계를 일자로 두고 딱 이렇게 굴러다녀요. 비계는 계속 머리를 빈 상태에서 이렇게 굴러다녀. 잘 때. 개 편해. 이거는 직원이 매긴 건지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준 건지. 아무튼 그래도 업그레이드인데 업그레이드가 어디야? 진짜 혼자 아주 편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자, 그럼 어떻게 한번 슬슬 시작해볼까요? 어떻게 요 며칠 제 유튜브에 올린 방송들 다들 보셨습니까? 지금 다들 보고 계시죠? 어땠습니까? 국내 뉴스로 보는 시각이랑 또 다른 시각이라 다양한 시선으로 뉴스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맞아. 이 뉴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요즘 뉴스가 제가 오랜만에 뉴스를 봤어요. 저는 한국 뉴스보다는 국제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해외 채널 이런 것들 솔직히 좀 해외 기사들 한국 번역 누르면 한국어로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해외 뉴스들을 많이 보는데 다양한 시각들로 이제 이 사건을 두고 다뤄야 되잖아. 근데 오랜만에 한국 뉴스를 봤는데 한국 뉴스 여러분들 한국 뉴스 심각하더라. 이게 진짜 여러분들 뻥 안 치고 썸네일이랑 제목이 이게 뉴스 채널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유튜버인지 어그로 말도 안 되게 끌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그냥 진짜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아니 뉴스 채널 언론사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중국 관련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많이 다루니까. 근데 이제 중국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분들은 되게 납득이 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을 그냥 하고 그냥 공중파에 있는 뉴스 뭐라 해야 될까 이상한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분은 중국 공산당한테 돈 받았나 싶을 정도로 중국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시대 이런 매개체들 잘 가려서 봐야 됩니다. 선동하는 것만 관심이 많은 언론사가 있다고? 맞아. 그런 언론사도 있더라. 어떨 때는 저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자기 줏대가 없어.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막 해줘. 그냥 그런 뉴스사가 있어. 심지어 구독자가 몇백만이야. 야, 진짜 그거 보면서 이게 지금 진짜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채널이든 이 사람이 진실을 다루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거짓을 다루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지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도 그건 다 진실이 아니거든.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는 그냥 또 저희 마이 웨이대로 컨텐츠를 또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재밌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저번에 다루었던 중국의 그 영상 기억나시죠? 중국 북구이 중국은 절대 꿇지 않는다. 지금 이 영상이 나온 지가 며칠이 됐잖아요. 굉장히 화제입니다. 중국 국내에서도 화제고 해외적으로도 엄청 화제고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중국 벽 안에 있는 반응과 벽 밖에 있는 반응들 가져와 봤거든요. 벽 안에는
뭐 이런 반응이죠. 역시 중국인들이다. 고생을 견디는 거는 중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다.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뭐 지금 중국 국내에는 그 영상으로 인해서 지금 국뽕 차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안에서는. 뭐 소분홍들 지금 머리 뜨거워졌어요.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상무부에서는 미국이 여러 차례 전화 와서 협상을 하자고 요구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지금 중국 쪽에서 그 협상단이 그 미국으로 가가지고 지금 막 그 찍혔잖아. 백악관에 가서 막 이렇게 협상을 요청하는 그런 사진들이 찍혔는데, 중국에서는 미국이 전화 와가지고 먼저 협상하자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 이제 중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뇌가 돼 있으니까 미국 쫄았네. 역시 중국. 이러면서 또 공산당들을 옹호하게 되고. 야, 진짜 이건 뭐 무슨 시대인지 이게 참. 이런 반응 있잖아. 역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 이러면서 중국 내에서는 지금 막 난리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역시 미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미국 못 살아. 이런 반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진짜 이거는 벽 밖에 있는 어떤 중국 평론가의 얘기인데, 중국의 전통과 역사를 따져봤을 때는 이 꿇는다는 이 표현 자체는 하인이 주인에게 위에 주인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인이 꿇는다, 꿇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중국의 그 관료들, 그 다음에 그 주인들은 꿇다 안 꿇다가 없어. 그 얘기 자체가 주인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거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중국이 꿇는다 이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니들이 지금 미국이 하인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냐,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옛날 역사적으로 봐도 뭐 그 중국의 황제 시절 때 관료들 많고 그 집에는 다 하인들이 있잖아요. 하인이 꿇는다, 꿇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은 꿇고 안 꿇고가 적용이 되지 않는 신분이야. 근데 지금 지들끼리 우리는 꿇지 않겠습니다. 뭐 니들이 하인이냐? 누가 니들 보고 꿇으라 그랬냐? 지금 벽 밖에 있는 중국인들은 분통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벽 밖에 있는 중국인들은 뭐냐? 해외에 거주하면서 중국을 사랑해요. 중국을 좋아하고 자기의 나라니까. 하지만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는, 그리고 중국이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 그런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문화 대혁명 때 그때 해외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후손들, 이런 사람들은 중국의 공산 체제를 엄청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완전 난리 났지. 지금 울분을 토하면서 니들이 무슨 하인이냐고, 중국이 언제 하인이 됐냐, 꿇는다 안 꿇는다 소리를 니들이 왜 먼저 꺼내느냐, 미쳤냐, 막 욕하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고 그런 영상을 제작한 이유가 뭐냐? 니들도 그 무지한 국민들도 세뇌시키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영상이 뭐가 자랑스럽다고 외교부 사이트에다가 올리냐? 욕하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다방면의 뉴스들을 보잖아. 벽 안에 있는 뉴스도 볼 수 있고 벽 밖에 있는 뉴스들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저는 그걸 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거를 전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 한국의 언론사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뉴스를 하면 좋을 텐데 너무 극단적이야. 요즘 거의 진짜 유튜버야. 썸네일 뽑는 거 보잖아. 유튜버 썸네일이야. 그거 어그로야. 나는 유튜버니까 당연히 어그로도 좀 끌고 가끔씩은 뭐 좀 이렇게 드립도 치고 하는데, 뉴스는 좀 그렇잖아. 요즘 한국 뉴스 유튜브 뉴스 채널들 썸네일 보면 진짜 무슨 어그로 장난 아니야.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하는 얘기가, 미국이 꿇으라고 한 적이 없다. 왜 먼저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냐. 그냥 협상을 해라. 그냥 협상을 해라. 지금 외교하는데 그렇게 지금 외교는 협상, 경제적 뭐 이런 이득 혹은 뭐 윈윈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과 이런 걸로 엮어야 되는데, 지금 외교 문제를 왜 감정이랑 그렇게, 외교는 꿇는다 안 꿇는다 이거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냐, 이런 비판도 많고. 아무튼 대체적으로는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수다를 떨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미국은 중국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요거 재밌다. 나 조사하면서 엄청 재밌었어. 진짜 항상 우리는
하도 뭐 막 이런저런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세뇌됐을 거야. 흘러듣는 게 그거거든. 아,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미국이 뭐야? 전 세계가 못 살아. 막 중국을 신격화시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미국 끝났어. 미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못 버텨. 저거 자살 행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딥하게 들어가 봤어요. 아, 과연 진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미국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아, 봐봐. 지금 여기 댓글창에도 살 수 있지 않나? 못 살걸요? 상생관계 아닌가? 아, 힘들걸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어떻게 살아? 또 어떤 분은 제조업 국가가 중국만 있나? 이런 사람도 있고. 살긴 한데 불편하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어제 조사하면서 오늘 제 방송을 보고 나시면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완전 바뀔 수도 있어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관이 완전 바뀔 수도 있고 나도 세계관이 많이 변했어요.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세계관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 한번 보자. 들어가 보자. 물론 뭐 제가 개인적인 조사를 한 거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여기 다 함축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렇다면 자, 봐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이 미국이 살 수 있을까?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이 미국 사회에 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물건들은 주로 소매업이잖아요. 소매업. 예를 들면 뭐 마트, 편의점, 옷가게, 온라인 쇼핑몰 뭐 이런 데서 파는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자그마한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중국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소매품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과연 메이드 인 차이나의 물건들이 미국에서는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지 이걸 제가 딥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를 또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해가지고 저를 뭐 어디 보고서랑 비교하고 뭐 어디 언론이랑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전 1인이야. 전 혼자예요. 하지만 이걸로도 충분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수치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그런데 일단 이 통계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미국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살짝은 좀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일단 미국의 대형 마트, 그 대형 소매업장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월마트, 아마존, 뭐 코스트코, 홈디포. 이거 다 그냥 월마트랑 그 코스트코와 같은 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마존은 온라인이고, 그죠? 이 대형 업장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소매업의 비율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대형 업체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제일 많이 수입을 하거든? 얘네들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소매업 비율 얼마나 될 것 같아? 봐봐. 사람들이 너무 이게 봐봐 지금 여기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60% 어떤 사람 90% 막 이렇게 얘기잖아. 65% 나왔지. 60에서 70% 여러분들 솔직히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솔직히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근데 진짜 사람이 이 세상이 변하는 거를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도 30%가 안 돼요. 자, 이거는 미국의 인구 분배도랑도 상관이 있는 건데 미국 인구의 3억 4천만 명 중에 미국가 이제 3억 4천만 명이잖아요. 사람 많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인구가 많이 분산이 돼 있어. 인구가 100만 명 넘어가는 대도시는 11개밖에 없어요. 82%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도시에 있는 이 작은 도시에는 이런 큰 소매업장들 뭐 월마트나 뭐 홈디포시나 코스트코나 이런 데들보다는 작은 도시에 있는 애들은 이런 큰 매장들보다는 그 지역 업장들이 점유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도 작은 그런 소매업장들이 많을 거 아니야. 걔네들 비중이 좀 더 많이 차지돼 있고 대형 마트들, 대형 업장들은 뭐 그 앞에 가면 뭐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코스트코나 미국의 그런 대형 업장들 앞에 가면 차들이 엄청 많이 주차되어 있잖아. 엄청 많이 주차되어 있고 막 보면 미국 사람들 여기 가서 다 쇼핑을 하다 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니야. 시장 점유율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인구 분배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막 미국 온 지역에 이런 매장들이 다 있는 건 아니거든. 어느 소도시에 가면 이런 매장이 없어. 그럼 그 소도시에 있는 소매업장들 걔네들이 더 대세야.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하면 다들 진짜 아마존 하면 어마어마하다는 느끼잖아요. 아마존 온라인 소매업 그냥 전 세계 1장이잖아. 이커머스에서 미국 시작 점유율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체 소매업에서는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돼요. 자, 봐봐. 위에 얘기했던 오프라인 대형 매장들 중에서 중국 제품의 차지는
매장 브랜드마다 다른데 대략 30% 내지 50%가 중국제예요. 그러니까 그 매장 안에 들어가도 어떤 매장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또 많은 데가 있지만 또 어떤 매장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별로 없는 데도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그 대형 매장들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소매업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그 대형 매장 안에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의 비중이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어떤 데는 50% 많아봤자 어떤 데 적은 데는 30%밖에 안 된다 이거야. 특히 그 안에 비율이 높은 거는 생활용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제품들이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담배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 본토 제품, 뭐 기호식품들 이런 거 있잖아. 이건 다 미국 본토 제품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한국도 보면 그건 당연한 거고 한국 편의점에서 막 중국 담배 팔고 그러진 않잖아. 50%면 엄청 높은 거라고요? 아, KFC님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들었어. 봐봐. 이런 대형 매장들의 미국 소매업을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안 돼. 근데 이 30%가 안 되는데 이 30% 안 되는 요 30%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30% 내지 50%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럼 40%라고 칩시다.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 이 40%는 전체 미국 시장에서 얼마를 차지하겠어? 이 30%의 40%, 즉 몇 프로야? 8.5%네. 아니다. 7.5%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30% 중에 약 40%가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이라 이거야. 12%지 그러니까 12%. 잠깐만 이건 너무 헷갈린다 이거. 이건 너무 헷갈린다. 12%입니다. 근데 계속 들어봐요. 그 중에서도 옷, 신발, 모자 이런 제품은 중국의 저가 상품들이 강세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하면 높은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이거 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은 원래 이제 가격 싼 것들이 강하잖아요. 중국은 뭐 대량 생산, 원가 완전 낮추고 그냥 뭐든지 중국이 만들면 배추값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이제 중국 제품들이 이제 강세고. 그리고 지금 추세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 바이든 때부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바마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오바마 때부터 이미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오바마 때는 미국 자체에 큰일이 많이 터졌죠. 그때 뭐 사태 있었잖아 미국 안에. 그래가지고 오바마 때는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 안 나냐. 오바마 때는 그거를 이렇게 케어할 시간이 없었고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올라오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바이든 때 트럼프 1기 때부터 하다가 바이든이 그걸 물려받았고 트럼프 2기 와서 그걸 더 세게 때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2020년 월마트의 해외 수입품들 중에 중국 제품 의존도가 제일 높을 때는 8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2020년에. 그런데 2023년에 나온 통계는 60%까지 줄어들었다고 나왔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관세 전쟁도 있고 하니까 월마트는 지금 인도, 베트남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고 물론 지금 여전히 중국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공급망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말 그대로 2023년의 데이터고 지금 2025년이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를 봅시다. 코스트코의 중국산 제품 비중은 미국 내 수입 제품 중에 약 33%가 해외에서 공급되며 그 중에 절반 미만이 중국이랑 멕시코, 캐나다에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코스트코가 비중이 제일 작아. 코스트코 안에는 말 그대로 메이드 인 USA 물건을 훨씬 더 많이 팔아요. 근데 코스트코 안에 파는 물건들 중에 전체 해외 수입이 33%인데 이 중에서 약 17%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랑 멕시코, 캐나다 이 3개국이 17%를 차지해. 그럼 이걸 균등히 나눠준다 해도 중국 제품은 6%밖에 차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7%를 중국이랑 멕시코, 캐나다가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에도 코스트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코스트코 가보시면 생각보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코스트코의 공급망 전략은 관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중국 공급 업체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공급망을 조정할 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같이 때리는 거지. 지금 관세 높으니까 니들이 가격 더 낮춰라. 그래야 우리가 수입했을 때 그래도 괜찮지. 만약에 중국에서 가격을 안 낮춰준다. 그럼 뭐 코스트코는 그럼 됐어. 니들 많고 뭐 많아. 뭐 인도, 베트남 많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홈디포는 이건 솔직히 전 처음 들어봐요. 미국 갔을 때도 홈디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홈디포도 이런 대형 매장 중에 한 개라 하더라고요.
자, 홈디포의 중국산 제품 비중은 일단 홈디포는 제품의 과반수 이상이 북미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에서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메이드 인 차이나 비중이 막 그렇게 막강하지가 않아. 진짜 메이드 인 차이나 빼면 미국의 삶이 무너진다 이런 수치가 안 나오는 거야. 계속 봅시다. 홈디포의 공급망 전략은 다양한 국가에서 제품을 조달하며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뭐 꼭 중국일 필요도 없고 꼭 북미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꼭 인도해야 되나? 아니야. 그냥 다양하게. 정말 그냥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존을 한번 봅시다. 아마존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것도 봐야 되는 게 자, 2020년 기준으로 아마존의 중국 제품의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2024년 기준으로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 약 70% 이상이 중국산으로 추정되며 이는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중국 기반의 판매자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중국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코로나 때. 그러면서 중국 안에 있는 그 오프라인 매장들 물건 파는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온 거야. 근데 온라인으로 와가지고 중국에만 파니까 그걸 다 팔 수가 있나? 중국 내부 시장 내수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아마존이란 곳은 전 세계로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다들 아마존에 올라가가지고 스토어를 연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물건을 팔려고 하게끔 그래서 그때 중국의 상인들이 막 떼거지로 아마존으로 몰려든 거지. 그래서 일단 전체 제품 중에 중국산 비중이 70%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마존 총 판매자 중에 중국 기반 판매자 비중이 전체 판매자의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에는 이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팔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100만 명이라 칩시다. 아마존 위에. 그 중에 50만 명이 중국 사람이야. 다 거기로 뛰어든 거지. 자, 봐봐. 근데 여러분들 이 수치를 듣고 나서 와, 아마존에 그러면 70%가 다 중국산이라고? 그럼 전 세계에서 70% 중국산을 쓰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야. 어떻게 이어지냐면 봐봐. 이 중에서도 약간 디테일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중국산 제품이 많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제품 및 액세서리가 80에서 90% 차지를 하고 주방 및 생활용품이 70에서 80% 차지하고요. 의류 및 액세서리가 60에서 70%, 장난감 및 게임이 75%에서 85%, 뷰티 및 개인관리 제품이 60에서 70%, 그 다음에 건강 및 가정용품이 65에서 75% 이렇게 중국산 제품들이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들이에요. 자, 근데 이 수치를 보고 놀랄 필요가 없는 게 전 세계 소매업에서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은 여러분들 4%밖에 안 돼요. 알겠어요?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자 1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위에서는 그게 많이 중국 상인들이 많고 중국 제품이 많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는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관세 정책의 변화도 이제 영향을 한몫했죠. 2025년 5월 2일부터 미국은 $800 이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2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아마존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평균 4.2% 상승했고 일부 제품은 최대 30%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중국 판매자들은 가격 인상이나 혹은 미국 시장을 철수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 패션 쪽입니다. 패션 쪽, 옷, 신발, 액세서리, 가방, 패션, 소모품 이런 것들. 미국의 패션 쪽에서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예요. 1위예요. 어떻게 보면 22%면 방금 누가 4% 그거 어마어마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22% 이건 더 큰 거잖아요. 하지만 중국이 없으면 미국 사람들이 옷을 못 입나? 패션, 액세서리를 어디 살 데가 없나? 그게 아니에요. 자, 지금 패션에서 미국 시장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1위가 중국이거든요. 이게 22%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2위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19에서 20%. 그 다음에 3위가 방글라데시 8에서 10%. 그 다음에 4위가 인도 5에서 7%. 5위가 인도네시아 4에서 5%. 그러니까 이걸 보면 중국을 빼고 밑에 이 몇 나라만 합친 걸 봐도 미국 패션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 통제를 하고 있으니 중국의 비중은 더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도 저도 몇 번 말했지만 지금 중국의 항구에 가보시면 컨테이너가 10층씩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수출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포스트 차이나의 대표 주자로 대형 브랜드들의 뭐 공장 이전이 다 지금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은 이 기회를 바짝 잡은 거죠. 지금 뭐 나이키라든지 뭐 유명 패션 브랜드들 다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돈 벌 기회니까 미국이랑 협상한다 하고 지금 바짝 엎드린 상태잖아요. 그죠? 뭐 관세 얼마든지 협상, 트럼프 요구 들어주고, 그다음에 뭐 전투기 F-16 70대 사겠다 뭐 이런 발표도 하고 굉장히 협조적으로. 지금 중국은 맞짱을 뜨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우리는 협상 오케이. 우리한테 다 지어달라. 이 돈 버는 기회 놓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 웃긴 거는 베트남과 미국은 전쟁 역사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전쟁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처럼 무슨 뭐 꿀겠다, 꿀지 않겠다 이지를 안 하고 있죠. 그냥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전쟁은 우리 전쟁했었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같이 윈윈하면 좋으니까. 그냥 비즈니스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이거예요. 중국이 비록 이런 소매업들 중에서 차지가 하고 있는 비중이 미국에 아직도 여전히 1위예요.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하지만 그 밑에 나라들 있잖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엄청 많은 게 멕시코, 인도, 베트남, 거기 자리를 꿰찰 수 있는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많은 공장들도 뭐 원래 중국에 공장 있었던 것들 다 빼고 있고 인도로 이전을 하거나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이런 소매품들이 있잖아. 소매품들은 솔직히 이게 중국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의 어떤 나라든 인프라만 갖춰지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동남아의 나라들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친듯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선도주자가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인도, 뭐 당연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단기간 안에는 살짝 고통스러울 수 있어. 왜냐하면 아직 뭐 인프라가 안 갖춰진 것도 있고, 지금 뭐 공장을 이전한다 해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도 있고, 단기간 안에는 살짝 고통스럽겠지만 길게 봐서는 미국은 이 말 그대로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이 과도기만 좀 지나가면 얼마든지 이게 정상화될 수 있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굳이 없더라도. 그래요. 중국이 만드는 데는 웬만한 데 다 만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뭐 이제 솔직히 중국도 동남아랑 비교하면 그렇게 값싼 노동값이 아니야. 이제 동남아는 더 쌀 수 있거든. 태국도 하고. 특히 지금 이제 중국이랑 지금 베트남이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둘 다 공산주의 국가잖아. 둘 다 공산주의 국가고, 중국은 이거 체면, 미엔즈. 이거 체면 엄청 지들이 체면 구기기 싫어가지고 지금 막 이상한 영상도 찍고 막 중국은 절대 꿀치 않아 이러면서 막 중국 인민들 막 단결시키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베트남도 자존심 굉장히 센 나라예요. 베트남에서 일해보신 한국 분들은 알 거야.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한국 공장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 핸드폰들 이런 것들도 다 갤럭시 이런 것들 다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잖아. 근데 베트남에서 이렇게 만들다가 뭐 이렇게 베트남 애들이 뭐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뭐 실수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뭐라 하잖아요. 그럼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바로 때려쳐버리고 막 일 안 하고 막 말 안 듣고 그래. 베트남 진짜 자존심 엄청 세. 베트남 민족성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베테랑 한국 사람들, 공장 관리자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좀 이렇게 달래가면서 한대. 풀어줄 땐 풀어주고 일할 때는 좀 이렇게 바짝 하게끔 좀 이렇게 달래가면서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노하우가 다 있더라고. 막 그렇게 막 윽박 지르면서 막 하고 막 그러진 않는데. 물론 뭐 너무 이제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가끔씩 그렇게 하긴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베트남이랑 중국도 둘 다 막 자존심도 세고 막 서로 체면 구겨지는 거 싫어하고 하는데, 지금 베트남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우리가 옛날에 미국이랑 전쟁을 했지만 비즈니스는 그냥 비즈니스 하는 거지. 협상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 뭐 관세라든 뭐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들어주면서 뭐 충분히 지금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는 거 중국 시장 배척해버리면 이제 베트남 거를 더 많이 가져갈 텐데, 그 시장 뭐 우리가 다 받아낼 테니까 협상하자. 이건 바짝 엎드리고 있죠. 협상. 전투기도 사겠대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지만 이 와중에 여러분들 중국은 정말 그냥 간단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맞짱을 떴어. 맞짱을 떴다 싶은데 어라 이거 아닌데? 지금 중국 상황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국 시장 다 잃겠는데? 그때 그냥 왜 그러셔? 미국으로 전화해가지고 트럼프 뭐 협상하자 뭐 이러면 되는데, 끝까지 체면 안 구기려고. 지금 중국은 자존심을 부리고 있고, 이건 뭐 약간 초딩 감정 싸움 같은 거고, 지금 베트남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국이 독점하던 이 파이를 얼마나 나눠 먹고 싶겠어. 그러니까 중국의 입지는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 중국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물론 맞아요. 여기 삼성이랑 LG가 베트남 공장 축소 중 뭐 이런 기사도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멕시코에도 만들고 있고 캐나다에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들 느낀 게 현대는 또 미국 본토로 갔잖아 아예. 그러니까 다들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어디다가 한 군데 몰빵하면 이건 위험하다는 걸 다 알았을 거야. LG도 지금 뭐 멕시코랑 뭐 캐나다에다가 막 공장 만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분산시켜. 근데 그게 맞아. 저기 나라에 뭐 일 있으면 그 물량들 이 나라에서 공장 있는 걸로 만들면 되고, 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더라고. 그리고 중국이 중국인들은 절대 안 꿇는다 라면서 이렇게 민족 감정을 선동하는 거는 그만큼 중국의 민심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충성심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시진핑이 제일 무서워하는 일이 뭐냐? 국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윽박 질러놨고 언론 통제하고, 그 다음에 니들 만약에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데모를 하고 무슨 민주화 이지랄 하면 니들 정신교육 받게 될 거야. 이런 압박감을 충분히 줘놨는데도 지금 대학생도 그렇고 대학 교수도 그렇고 한 달 안에 이 일이 2번이나 있었어. 이게 시진핑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 중국 국민들은 뭐 눈이 멀었어요? 귀 먹었나? 다 봤어. 다 알아.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그 중국의 공장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나라 중에 방글라데시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있어. 이게 다 이게 나라마다 장점이 있는 게, 일단 베트남은 기술력 플러스 노동력 다 갖추고 있어. 그 다음에 대형 브랜드들이 선호하는 게 베트남이에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는 초저가 대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인도는 섬유 중심으로 프리미엄 면 제품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안정적인 수출국, 중가 브랜드의 위주로 인도네시아에서 또 공장을 차리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나라들은 엄청 많다 이거야. 지금 다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거 대체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거 오래 안 걸리고 그 진행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왜냐하면 다 틀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그런 뭐 정밀한 과학 기술을 필요한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항공 기술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업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미국 사람들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워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말 단기간 안에 살짝 미국은 좀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단기간 안에 살짝의 답답함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교체가 되고 이제 길게 보잖아요. 미국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